안녕하십니까, 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18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프레드릭입니다. 프레드릭은요 1967년 작품인데요. 작가가 레온 리온입니다. 레오 리오니. 네. 여기에 이 작품이 우화이거든요. 우화는 옛이야기 그림책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현대적인 우화 그림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작품이 모두 다 콜라주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콜라주가 들어가면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 아닌가 이런데, 예,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옛이야기 그림책이죠. 그래서 이제 우화는 옛이야기 그림책 속에 분류되기는 하나 현대적인, 그래서 콜라주 기법이 들어간 현대적인 우화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 분류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레오 리오니는 네덜란드 분이십니다. 네. 수상하신 거는 뉴욕타임즈 우수 그림책상 칼테콧 아너. 칼테콧 아너가 여러 개가 있네요. 꿈틀꿈틀 자벌레, 으뜸 헤엄이, 그 다음 프레드릭, 새앙쥐와 태엽지, 가 있고요. 미국 도서관 협회 우수 도서 추천, 그 다음에 독일 정부 그림책상, 브라디슬라바 비엔날레 황금사과상, 미국 그래픽 디자인 협회 금메달을 받으셨고요. 작품으로는 칼테콧 아너를 받은 작품 이외에도 파랑이와 노랑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 파랑이와 노랑이죠. 네. 내용입니다. 농부들이 이사를 간 텅 빈 헛간에 작은 들쥐들이 열심히 일하며 먹거리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나 프레드릭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했어요. 추운 겨울이 되자 양식이 다 떨어진 들쥐들은 프레드릭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할까요? 프레드릭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내용이 뭘까요?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프레드릭이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예, 먹을 거를 다른 생쥐 친구들은 먹을 걸 막 모으고 있는데 프레드릭은 그 먹을 것을 열심히 모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햇살하고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생쥐들이 춥고 배가 고픈 겨울에 어떻게 견디었나요? 생쥐들은 음식이 다 떨어지자 프레드릭을 찾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앞표지에는 프레드릭이 꽃을 들고 있나요?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네. 뒷표지에는 프레드릭의 뒷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름이 프레드릭입니다. 예, 이 작품은 칼데콧 아너상을 받았습니다. 프레드릭이라는 영어로 된 글자가 하나 가득 쓰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표제지에는 이렇게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속표지예요. 속표지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돌 위에, 바위돌 위에 프레드릭이 뒷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있고요. 판권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말들이 뛰노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을 따라 오래된 돌담이 쭉 둘러져 쳐 있었습니다. 둘러져서 쳐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이게 콜라주로 헛간과 곳간에서 가까운 이 돌담에는 수다쟁이 들쥐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이사를 가자 헛간은 버려지고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작은 들쥐들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와 밀과 짚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들쥐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일 안 하는 이 친구가 프레드릭인가 봐요. 그죠? 프레드릭, 넌 왜 일을 안 하니? 하고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 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프레드릭이 대답했습니다. 이해가 가나요? 햇살 모은다 하는 말이? 네. 네, 다음입니다. 어느 날 들쥐들은 동그만히 앉아 풀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보았습니다. 들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프레드릭, 지금은 뭐해?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프레드릭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이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들쥐들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에 얘기거리가 동이 나잖아. 했습니다. 자, 이 페이지입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자 작은 들쥐 5마리는 돌담 틈새로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먹이가 아주 넉넉했습니다. 들쥐들은 바보 같은 늑대와 어리석은 고양이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들쥐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들쥐들은 나무 열매며 곡식 나달들을 조금씩 다 갉아먹었습니다. 집도 다 떨어져 버렸고 옥수수 역시 아슬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돌담 사이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들쥐들은 누구 하나 제잘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그러던 들쥐들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고 했던 프레드릭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네 양식들은 어떻게 되었니, 프레드릭?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프레드릭이 커다란 돌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눈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햇살 얘기를 하자 4마리 작은 들쥐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색깔은 어떻게 됐어, 프레드릭? 들쥐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봐. 프레드릭은 파란 덩굴꽃과 노란 밀집 속에 붉은 양귀비꽃 또 초록빛 딸기 덤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프레드릭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이라도 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굳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6월의 네잎 클로버는 누가 피워낼까? 나를 저물게 하는 건 누굴까? 달빛을 밝히는 거는 누구일까? 하늘에 사는 들쥐 4마리, 너희들과 나 같은 들쥐 4마리, 봄지는 소나기를 몰고 온다네. 여름지는 온갖 꽃에 색칠을 하지. 가을지는 열매와 밀을 가져온다네. 겨울지는 오들오들 작은 몸을 웅크리지. 계절이 내신이 얼마나 좋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4계절. 프레드릭이 이야기를 마치자 들쥐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을 했습니다. 프레드릭, 넌 시인이야. 프레드릭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한 다음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네, 우화는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는 보통 들쥐 이야기가 나오고 한겨울에
한여름에 이러면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음식을 열심히 모으는 친구와 노는 친구가 겨울이 되면은 개미와 배짱이처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뭐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 밥보다는 정신으로, 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야.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죠?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